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리우스 왕의 사위 마르도니우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이 이 이오니아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육군은 이쪽으로 트라키아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로 쭉 가고, 그리고 해군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해군이 약 600척의 배를 가지고 간 해군이 여기 아토스산 여기입니다. 여기서 태풍을 만나서 침몰하는 바람에 원정이 무산된 그런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BC 492년이었고요. 그리고 BC 491년 그때는 이제 다리우스 왕이 외교전을 다시 전개했죠. 다시 그리스 각 폴리스에 흙과 물을 내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폴리스들이 사실은 흙과 물을 바쳤어요. 그 사실상 이제 페르시아에 협력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맞서는 그리스군은 뭐 사실상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이 두 폴리스와 연결된 작은 몇 개의 폴리스, 그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BC 491년 외교전으로 보낸 페르시아군이 BC 490년에 다시 그리스를 정복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 사모스라고 여기 섬이 있는데 요 앞바다에 페르시아군의 전함들이 모였어요. 이 고대 그리스의 이제 크고 강력한 섬이라고 하면 이제 사모스나 아니면 이제 여기 락소스 정도, 그리고 이제 큰 해안 도시로는 밀레토스 같은 게 있는데요. 사모스는 굉장히 큰 항구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페르시아군은 원래 육군들이 주종이라 여기 모인 배들은 대부분 이제 페니키아, 그리고 메디아, 뭐 시리아, 칼리키아 등등 이제 페르시아로서는 약간 비주류 쪽 군대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쭉 육군은 육지를 따라 쭉 올라가고 해군은 이렇게 쭉 가다가 아토스산에서 이렇게 태풍을 만나서 이제 침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좀 무서우니까, 태풍 같은 게 무서우니까 그냥 직진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여기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직진해서 아테네를 공격하는 거죠. 빨간 펜으로 볼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이번 원정에는 마르도니우스가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해서 이렇게 좀 징계를 먹은 거죠. 근데 이번에 사령관 맡은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티스란 친구와, 그리고 아르타페르네스의 아들. 아르타페르네스가 누구냐면은 리디아의 이 사트라프예요. 총독 같은 거죠. 리디아의 사트라프의 아들인 소 아르타페르네스가 공동사령관으로 이번 원정을 지휘하기로 했어요.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이 페르시아군이 동원한 전함이 600척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600척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헤로도투스를 비롯해서 고대 역사가들이 많은 배를 묘사할 때 거의 600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아주 많은 배들이 갔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동원한 이제 3단 노선이라는 게, 한마디로, 3층으로 노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잠깐 보시죠. 여기 보면은 노가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이렇게 노가 많으니까. 예전의 배들은 전함들은 보통 이제 50노선이었거든요. 글자가 들어 그 노가 50개다. 양쪽에 각 25개씩 있는 거예요. 근데 3단 노선은 노가 다 합쳐서 한 180개 돼요. 한쪽에 90개씩. 그러니까 이게 3층으로 3개짜리가 30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3, 3은 9, 6, 한쪽이 90개고 반대쪽도 90개. 합쳐서 180개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노군도 18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단 노선 한 척에는 노군이 180명, 그리고 전투원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따라서 3단 노선 한 척에 200명에서 210명 정도가 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단 노선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전쟁하러 갈 때는 보통 이제 말도 태우고 가거든요. 그래서 말을 태우는 배가 따로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을 태워서 가요. 이게 뭐, 그, 보자. 3단 노선
이 600척이었다면 한 척에 뭐 200명이라고 보고 600척이면은 단순 계산으로는 12만 명이죠. 12만 명이 갔으면은 말도 최소한 수천 마리는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600척의 3단 노선과 수천 마리 말을 실은 마선이죠. 마선이 또 수백 척 갔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또 보급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척 외에 보급선이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600척 중에 이제 그 보급용 식량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실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일단 그래서 이 사모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바로 직진하면 좋겠으나 이제 배라는 게 중간중간에 또 이제 다른 섬들에 들려야 되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식량도 좀 필요한 거 사고 없으면 약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무소 맨 처음 출발해서 맨 처음 들른 게 낙소스 섬이었어요. 이 낙소스는 굉장히 부자 섬이라 여기를 정복하면은 보급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낙소스를 들렀는데 이 낙소스를 점령하러 가보니까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군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이 근처에 델로스 섬도 이제 갔는데 델로스 섬 역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델로스 섬을 약탈을 할까 하다가 델로스 섬은 이렇게 유명한 신전이 있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 일종의 성소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약탈이 아니라 오히려 공물을 바치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스에서 그 낙소스를 거쳐서 아테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어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 원정군은 아테네로 가기 전에 먼저 에레트리아로 들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 아테네인들이 사르디스를 습격했을 때 에레트리아인들도 같이 왔거든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 에레트리아인들을 벌을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벌하냐? 물론 잡아서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데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에레트리아는 쉽게 함락이 됐습니다. 뭐 잠깐 저항하기도 했지만 워낙 병력 수의 차이 나고 그리고 내부에서 배신자도 나고 해서 에리트리아는 금방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시 이제 아테네로 향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아테네라는 게 아테네가 아니고 사실 아티카죠. 아티카를 정복해야 되는데 아테네는 그 중에 있고 아티카 어디에 상륙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어디에 상륙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히피아스입니다. 히피아스가 누구냐? 원래 아테네 사람이에요. 예전에 페시스트라스토스가 참주로 아테네를 지배할 때 아들이 둘이 있었죠. 아들 히피아스와 히파르코스. 그래서 페시스트라스가 죽고 난 다음에 히피아스와 히파르코스 둘이 참주를 하다가 무슨 치정 사건에 얽혀가지고 히파르코스가 살해당하고 히피아스가 혼자서 지배하다가 뭐 이런저런 뭐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아테네 민주정이 수립되고 히피아스는 도망갔죠. 어디로? 페르시아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원정화로 오니까 따라온 거죠. 내가 아테네라면 내가 자신있다. 근데 그때 뭐 그 시절이 벌써 수십 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히피아스가 거의 뭐 70대 후반 내지 80대 초반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 히피아스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히피아스가 이 다티스와 소 아르타페르네스한테 이렇게 권한 거예요. 바로 마라톤으로 상륙하라. 그게 최고다. 그 위치가 제일 좋다.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페르시아 원정군은 마라톤에 상륙하기로 결심합니다.